자,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법률 톡톡 법률 톡톡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녹화 기준이 1월 30일이거든요. 실내 마스크 해제되는 날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회사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PD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아는 듯 모르는 듯 습관화가 된 게 네. 마스크 해제가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주제가 층간소음이거든요. 네. 층간소음이 사실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마스크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저는 좀 귀가 무뎌요. 그래서 뭐 해본 적이라든지 오히려 줬으면 줬을 것 같은데 발소리가 좀 커가지고 엉망치. 네 그럴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좀 피해 받으신 적 있어요? 네, 있었어요. 이 지난번 집에 살 때 네. 위층에서 주말 밤만 되면 그 우퍼에서 울리는 듯한 그 굉장히 큰 음악을 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괴로워가지고 늦은 시간이니까 찾아가 보기도 했었어요. 클럽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초인종을 눌러도 음악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지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하고 흐지부지 끝나기는 했는데 진짜요? 저희가 이사 나오는 방법으로 이제 아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한번 귀트임이라고 하죠. 그거를 겪게 되면 네. 상 그 피해 정도가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봐도 이 층간소음 때문에 뭐 살인이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인터넷 보면은 되게 웃긴 그 게시글이 있어요. 막 얼마 전에 이제 형을 마감하고 나온 복역수입니다. 뭐지? 층간소음 때문에 제 정서가 힘듭니다. 좀 알아만 주십시오라고 엘리베이터에 딱 붙여놓은 경고장이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거 되게 웃기거든요. 그럴 정도로 층간소음이 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좀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법적으로 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은 이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건 궁금해요. 뭐 소리니까 데시벨?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우리 법은 이 층간소음의 기준을 일정 데시벨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걷거나 뛰면서 발생하는 어떤 직접 충격 소음 그런 경우와 이제 공기로 전달되는 뭐 TV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 두 개가 다르다면서요? 네, 좀 다르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제 뭐 낮에 예를 들어서 걷거나 뛰는 소리를 내는 경우는 39데시벨 이하여야 할 것. 그리고 밤이면 이제 좀 더 조심을 해야겠죠. 34 이하. 근데 우리가 이 수치를 들어도 사실 이 와닿지는 않잖아요. 수치만으로.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어드리면 이 어린아이들이 쿵쿵쿵쿵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이제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소리는 한 43 정도 된다고 해요.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뭔가 여기 표로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표보다는 이제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자를 끄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것도 한 40 정도 되고 기준 초과고 집안에서 이제 공놀이를 한다. 공 주고받는 소리라든지 공 탱탱 튀는 소리 그런 소리들도 이제 한 39 정도 해서 전부 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법원에서도 이제 위자료라든지 층간소음 관련된 그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이 층간소음 규정이 된 이 기준표를 참고해서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 수위 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해요. 그러면 난 이 데시벨을 녹음을 해야 되는 거군요.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윗집을 찾아갔어. 근데 윗집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데 그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단순히 이제 좀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정도라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그래요? 이제 보통은 이제 층간소음을 계속 당하다 보면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고 또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정도 때문에 이제 처벌 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사가 추정될 만큼 뭐 현관문을 발로 뻥뻥 계속 찬다든가 아니면 초인종을 쉴 새 없이 계속 누른다든가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욕설을 한다거나 이제 특히나 이제 처음에 좋게 말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때 이제 그 집 주인이 이제 됐어요 나가세요 했는데 버티고 안 나가는 경우
뭐 퇴거불응죄나 이런 것들도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대면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대면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 얘기 워낙 뉴스를 봐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되게 저는 항상 이거 범죄톡 아이템이 올라오면은 유튜브부터 봐요. 아. 뭐 어떤 아이템이 요새 뭐 어떻게 화제가 됐나 뭐 이런 거 봤는데 층간소음을 치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뉴스보다 층간소음 복수 이런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제목이 바로 상단에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층간소음의 뭐 어떤 음정된 거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보복하는 행위 네. 이런 거 처벌 받죠? 되죠. 와, 정도에 따라서 역시나. 다를 예. 수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번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천장을 빗자루로 좀 쿵쿵 쳤다. 이 정도로 처벌되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실제 판례 사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층간소음 복수 음악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다운을 받아서 이제 천장에다가 우퍼를 설치를 하고 우퍼 스피커를 통해 그 음향을 송출한 그 사람들이 이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 있어요. 복수한 사람이? 네. 근데 저도 이제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그 층간소음 복수 음악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기에 이제 메탈 음악이나 귀신 소리 이런 듣기 어렵고 좀 시끄러운 음악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윗집 들으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법원이 이 사람들에게 결국 이제 유죄로 벌금형 선고를 했는데 네. 그 죄명이 좀 재밌어요. 제명이 뭐예요? 이게 층간소음죄, 뭐 층간소음 유발죄 이런 죄는 형법에 없거든요. 법원이 어떤 죄를 인정했냐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를 인정을 했어요. 이게 스토킹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죠. 다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예, 층간소음이랑 스토킹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데 우리 예전에 스토킹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토킹 처벌법에 이제 처벌 대상인 행위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거기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그쵸? 그런 걸 음향을 이제 계속 송출하는 행위도 그 행위 태양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법을 적용해서 이제 유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복수한다고 무조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처벌받은 사례도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층간소음은 대체로 어때요? 처벌 수위가? 층간소음은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 유발죄 뭐 이런 죄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까 같이 이렇게 층간소음 보복 행위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근소란죄라고 해서 너무 큰 소리 고성방가하거나 TV를 너무 크게 틀거나 해서 주변을 소란스럽게 했을 때 이제 경범죄로 처벌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벌금 10만 원 미만의 범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층간소음은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수인 한도를 넘는 지속적인 소음은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해서 인용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층간소음으로 이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 소음의 크기라든지 발생 시간이라든지 지속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 말은 층간소음이 있다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층간소음이 진짜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증 자료들 제가 말씀드린 기준 하에서 잘 준비를 하셔야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톡톡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법률톡톡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하면서 저도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사소한 것들까지 재밌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나운서님하고 네. 이렇게 질문 답변 주고 받으면서 새삼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관련성 있는 업무구나 그런 것도 깨닫고 이제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 그런 아쉬움도 좀 남기도 하고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PD님하고 네.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마무리는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 모르죠. 법률 톡톡 원하시는 분들 많으면 우리 시즌 2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네.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 톡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정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죠. 자, 지금까지 법률 톡톡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